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로봇이나 정밀 기기를 만들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난관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론과 실제의 차이입니다. 코드는 완벽한 것 같은데 모터는 떨리고 각도는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죠. 이번 클래스에서는 하드웨어가 가진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어떻게 소프트웨어로 제어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 그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려고 해요. 정밀한 움직임의 구현을 위해 다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서버 모터를 다룰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터가 덜덜 떨리는 지터 현상이고요. 두 번째는 소중한 라즈베리 파이의 전원을 보호하는 문제, 마지막은 내가 원하는 각도로 정확히 움직이게 하는 매핑 작업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모터 떨림은 없다는 선언과 함께 우리가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요. 지터는 신호의 타이밍이 어긋날 때 발생하는데 이를 완벽히 제거하는 법을 배울 겁니다. 또한 전력 소모가 큰 모터로부터 라즈베리 파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회로 구성법과 수학적으로 정확한 각도를 계산해내는 매핑 기술까지 다룰 예정이에요. 이 세 가지만 마스터해도 여러분의 프로젝트 퀄리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드웨어를 제어한다고 하면 보통 복잡한 레지스터 설정이나 어려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파이썬 기반의 아주 강력하고 직관적인 라이브러리인 GPIO0가 있어요. 이 라이브러리는 비전공자도 코드를 보는 순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초기화 과정 없이 단 몇 줄의 코드로 하드웨어를 다룰 수 있게 해주죠. 마치 우리가 가전제품의 버튼을 누르듯 직관적인 메서드만으로 모터를 구동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필수 라이브러리를 활용해 어떻게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서버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지 그 기초 체력을 길러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GPIO0에서 서버 모터를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서버 클래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아주 마법 같은 메서드가 있어요. 바로 최소 위치로 보내는 민, 중간으로 보내는 미드, 그리고 최대 위치로 보내는 맥스 메서드입니다. 이 함수들을 호출하는 것만으로 모터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복잡한 수치 계산 없이 모터의 전체 가동 범위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이보다 편리한 기능은 없습니다. 단 세 줄의 명령어로 여러분은 이미 서버 모터의 기본적인 제어권을 손에 쥐게 된 셈이죠. 하지만 실제 프로젝트에서는 우리가 45도나 60도 같은 정밀한 각도가 필요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 이 단순한 메서드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충분히 익혀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신 하드웨어의 도움을 조금 받아볼까요? 최신형 라즈베리 파이 5에는 RP1이라는 아주 강력한 칩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칩이 왜 서버 모터 제어에 중요하냐면요. 바로 최대 4채널의 하드웨어 PWM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서버 모터는 펄스폭 변조라는 PWM 신호로 동작하는데 RP1 칩은 이 신호를 아주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요. 소프트웨어가 하던 일을 하드웨어가 직접 처리해주니 훨씬 더 매끄러운 제어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최신 기술의 집약체인 이 칩 덕분에 우리는 더욱 복잡하고 정밀한 로봇팔이나 장치들을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드웨어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으니 이제 우리는 코딩에만 집중하면 되겠네요. 방금 배운 서버 클래스의 민, 미드, 맥스 메서드는 분명 편리하지만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로봇 손가락을 30도만 굽히고 싶거나 센서의 각도를 15도 단위로 조절해야 할 때 단순한 양끝단 제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실제 우리가 마주하는 하드웨어 세상은 최소와 최대 사이의 수많은 정밀한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5도나 90도와 같은 정확한 수치를 입력해서 모터를 조정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기 마련이죠. 과연 이 라이브러리는 그런 세밀한 요구를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단순히 간편한 기능을 넘어 전문가 수준의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이제 서버 클래스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도구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줄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바로 앵귤러 서버 클래스입니다. 이 친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각도를 직접 숫자로 입력해서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아주 똑똑한 클래스예요. 이제는 민이나 맥스 같은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정확한 각도 값을 입력하면 됩니다. 직관적이고 정확한 제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클래스를 활용하면 여러분이 만든 로봇팔이 정확히 목표한 지점을
가리키게 할 수 있고 복잡한 기구학 계산 결과를 모터에 즉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마치 수학 공식처럼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이 도구야말로 정밀 제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강력한 도구를 어떻게 선언하고 사용하는지 구체적인 비법을 파헤쳐 볼까요? 앵귤러 서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하드웨어의 스펙을 파이썬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코드에서 서버는 앵귤러 서버라고 쓰고 괄호 안에 정보를 담습니다. 첫 번째 숫자 18은 라즈베리 파이의 핀 번호를 의미해요. 그 다음이 중요한데 민 앵글은 -90, 맥스 앵글은 90과 같이 설정해서 모터가 움직일 수 있는 실제 가동 범위를 정의해줍니다. 이렇게 선언해두면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90도에서 90도 사이에 어떤 값을 넣어도 그 비율에 맞춰 모터를 정확히 움직여줄 준비를 마칩니다. 하드웨어의 물리적인 한계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매핑하는 이 과정은 정밀 제어의 설계도와 같습니다. 이 설정을 정확히 해야 나중에 모터가 엉뚱한 곳으로 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마쳤다면 이제 실제로 명령을 내려볼까요? 사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서버.앵글은 앵글은 45라고 입력하면 모터는 그 즉시 45도 방향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숫자가 바뀌면 모터의 위치도 즉시 바뀝니다. 마치 우리가 모터와 직접 대화하는 것 같은 직관성을 제공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펄스 폭이 얼마인지 주기 시간이 얼마인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앵귤러 서버 클래스가 내부적으로 모든 복잡한 계산을 대신해 주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직 우리가 원하는 각도라는 본질적인 가치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숫자가 되고 그 숫자가 하드웨어의 움직임으로 변하는 이 순간이 바로 공학의 즐거움이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코드는 방금 배운 대로 완벽하게 짰는데 실제 모터는 지잉 소리를 내며 떨리거나 내가 입력한 각도와 실제 각도가 미세하게 다를 수 있어요. 심지어 모터가 움직일 때 라즈베리 파이가 꺼져버리기도 하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하드웨어는 코드처럼 논리적으로만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구동을 위해서는 코드 너머의 물리적인 최적화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드웨어 고수들만 알고 있는 3가지 최적화 원칙을 배워볼 겁니다. 이 원칙들은 여러분의 코드가 실제 세상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튼튼한 뿌리가 되어줄 거예요. 지터와 전원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실전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지터를 잡는 것입니다. 서버 모터가 덜덜 떠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사용하는 기본 소프트웨어 PWM 신호가 리눅스 운영체제의 방해를 받기 때문이에요. 리눅스는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커널 스케줄링을 수행하는데 이 과정에서 모터에 보내는 신호 타이밍이 1m초라도 어긋나면 모터는 혼란에 빠집니다.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 오차지만 모터 입장에서는 갑자기 위치를 바꾸라는 명령으로 오해해서 움찔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터의 정체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순수함이 운영체제의 복잡함에 밀려 발생하는 이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면 정밀 제어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미세한 시간 차의 저주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운영체제의 간섭을 받지 않는 하드웨어 전용 타이밍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PIGPIO라는 핀 팩토리를 GPIO0와 연동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신호를 생성할 때 커널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드웨어 레벨에서 정밀하게 시간을 맞춥니다. 마치 전용 통로를 이용해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아서 지터가 마법처럼 사라지죠. 하지만 현재 라즈베리 파이 5에서 PIGPIO 라이브러리를 실행하면 작동하지 않거나 오류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라즈베리 파이 5에서 PIGPIO를 핀 팩토리로 설정 방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라즈베리 파이 5에서 GPIO0는 자동으로 LGPIO를 사용합니다. LGPIO는 리눅스 커널 수준에서 GPIO를 제어하지만 과거의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PWM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즉 파이5는 성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LGPIO만으로도 서버 모터를 제어할 때 눈에 보이는 떨림 지터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하드웨어 수준의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하다면 파이5의 특정 핀의 GPIO 12, 13, 18, 19에서 지원하는 네이티브 하드웨어 PWM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PIGPIO가 아니라 커널 드라이버를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습관 중 하나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시스템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 모터의 정밀한 타이밍을 지켜주는
이 든든한 조력자를 항상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최적화 원칙은 모터의 실제 펄스폭 스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서버 모터는 표준 규격에 따라 설계됩니다. 1.0m초 길이의 신호를 주면 최소 각도로 가고 1.5m초면 정중앙, 2.0m초면 최대 각도로 가도록 약속되어 있죠. 이 짧은 펄스의 길이를 통해 각도를 결정하는 것이 서버 제어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모터가 이 표준을 완벽하게 따르지는 않습니다. 제조사마다 혹은 모델마다 이 범위가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모터의 개성을 무시하고 이론적인 수치만 고집하면 각도가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모터가 가진 본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모터의 실제 스펙은 어떤지 알아볼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SG90 모터에는 재미있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표준대로라면 1.0에서 2.0m초 범위만 써야 하지만 실제 이 모터가 가진 180도 전체 범위를 모두 활용하려면 훨씬 더 넓은 펄스 폭이 필요해요. 보통 0.5m초에서 시작해 2.5m초까지 신호를 주어야 비로소 모터가 가진 잠재력을 끝까지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표준, 규격인 90도 범위만 제한해서 쓴다면 모터의 성능을 절반밖에 못 쓰는 셈이죠. 국민 모터라는 별명 뒤에 숨겨진 이 넓은 가동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정밀 매핑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모터가 끝까지 안 움직인다고요. 아마 이 넓은 펄스폭 범위를 아직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배운 내용을 코드에 반영해 봅시다. 모터를 초기화할 때 우리가 직접 매개 변수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민펄스 위드 값에 500 마이크로초를 넣고 맥펄스 위드 값에 2500 마이크로초를 입력합니다. 여기서 500 마이크로초는 아까 배운 0.5m초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미세하게 튜닝을 해주면 모터는 이제 0도부터 180도까지 아주 정확하게 매핑됩니다. 셋 앵글 0을 입력하면 최소 각도로, 180을 입력하면 최대 각도로 한치의 오차 없이 움직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의 특성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서버 모터는 이름 그대로 정밀한 종복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가장 위험하면서도 중요한 전원 문제입니다. 서버 모터는 가만히 있을 때는 전기를 적게 먹지만 갑자기 움직이거나 부하를 받을 때는 순간적으로 엄청난 전류를 끌어다 씁니다. 이를 피크 전류라고 불러요. 만약 이 전류를 라즈베리 파이의 핀에서 직접 뽑아 쓴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파이는 이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전압이 출렁이거나 아예 시스템이 셧다운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보드가 손상될 수도 있죠. 코드가 아무리 완벽해도 하드웨어에 밥을 제대로 주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위해 우리는 이제 전원 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라즈베리 파이와 모터의 전원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제어 신호를 담은 데이터 선만 파이의 GPIO 핀에 연결하고 모터를 돌리는 힘센 전원은 별도의 외부 배터리 팩에서 직접 공급받게 하는 것이죠. 보통 서버 모터는 4.8V에서 6V 사이의 전압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회로를 구성하면 모터가 아무리 큰 전류를 소모해도 라즈베리 파이는 아무런 간섭 없이 평화롭게 계산 작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파이는 두뇌 역할만 하고 힘든 일은 외부 전원이 대신하게 만드는 분업화 전략이죠. 이것이 바로 복잡한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전문가들의 회로 구성법입니다. 전원을 분리할 때 정말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공통 접지입니다. 영어로는 커먼 그라운드라고 하죠. 외부 배터리의 마이너스 극과 라즈베리 파이의 그라운드 핀을 반드시 하나로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신호는 상대적인 전압 차이를 이용해 전달되는데 두 장치의 기준점이 다르면 모터는 신호를 읽지 못하거나 오작동하게 됩니다.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같은 기준점 없이 대화하는 것과 같죠. 첩지를 하나로 묶어주는 순간 두 시스템은 동일한 전압 기준점을 공유하게 되고 비로소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이 작은 선 하나가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짓는 핵심 열쇠가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라이브러리를 아주 잘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고수는 도구가 없을 때도 원리를 이용해 결과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하죠. 만약 라이브러리 없이 직접 각도를 계산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제 튜티 사이클이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체 주기 중에서 신호가 하이 상태,
즉 켜져 있는 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해요. 이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모터에게 각도 정보를 전달하는 원시적인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원리를 알면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응용력이 생기죠. 숫자로 각도를 만드는 마법 같은 계산의 세계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서브모터 제어에서 약속된 표준 주파수는 보통 50Hz입니다. 여기서 50Hz란 1초의 신호가 50번 반복된다는 뜻이죠. 이것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하나의 사이클이 정확히 20ml초마다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20ml초라는 전체 시간 중에서 아까 배운 1.0에서 2.0ml초 동안만 전기를 켜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20ml초라는 커다란 시간의 틀을 이해하는 것이 듀티 사이클 계산의 첫 단추입니다. 주파수와 주기의 관계를 이해하면 우리가 왜 특정한 비율을 계산해야 하는지 그 논리적인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시간들을 비율로 바꾸는 마법의 공식을 만나러 가시죠. 자, 공식을 공개합니다. 듀티 사이클 퍼센트 값은 원하는 각도를 18로 나눈 뒤에 1을 더해주면 나옵니다. 예를 들어 90도를 입력하면 90 나누기 18은 5가 되고 여기에 1을 더해 7%라는 값이 나오죠. 이 7%라는 수치가 바로 20ml초 주기에서 중간 각도를 의미하는 비율이 됩니다. 왜 이런 공식이 나왔을까요? 최소 펄스 폭과 최대 펄스 폭의 차이를 각도 범위로 나누어 선형적으로 매핑한 결과입니다. 이 공식을 함수로 구현해 두면 여러분은 라이브러리 없이도 어떤 핀에서든 직접 서브모터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는 셈입니다. 복잡해 보였던 제어의 원리가 수학 한 줄로 정리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3가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터미널에서 LGPIO 또는 PIGPIOD를 사용했나요? 하드웨어 타이밍을 위한 필수 단계입니다. 둘째, 사용 중인 모터의 실제 스펙에 맞게 펄스 폭을 소프트웨어에서 튜닝했나요? 0.5에서 2.5ml초 범위인지 꼭 확인하세요. 셋째, 외부 전원을 사용하고 라즈베리 파이와 공통 접지를 연결했나요? 안정적인 전원 관리는 시스템의 생명입니다. 이 3가지만 완벽하게 준비되었다면 하드웨어 때문에 고생할 일은 이제 없을 거예요.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튼튼한 기반을 다졌으니 이제 여러분의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차례입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서버의 불안정성을 정복하고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지터 없는 정밀한 움직임, 정확한 각도 매핑, 그리고 안전한 전원 관리까지 모든 비법을 전수받으셨어요. 앵귤러 서버 클래스와 오늘 배운 최적화 원칙들은 여러분의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든든한 날개가 되어줄 겁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그 원리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을 한 단계 더 높은 엔지니어로 성장시켰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멋진 도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정밀 서버 제어 마스터 클래스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